안녕하십니까? 비치시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역대 주요 비상계엄령은 언제 무엇 때문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으며 비상계엄령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정치적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대 주요 비상계엄 날짜와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째, 제주 4.3 사건 1948년 11월 17일. 비상계엄 사유는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사건은 남로당이 주도한 무장봉기로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력 충돌과 민간인 학살이 동반된 대규모 사태였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반란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여순 사건 1948년 10월 19일. 비상계엄 사유는 1948년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대하여 일으킨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남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비상계엄 사유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된 후 임시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고 다시 부산으로 옮기며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상계엄은 군사작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넷째,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비상계엄 사유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되며 군사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사유는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체제였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언론 검열과 집회의 금지를 동반하며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8일. 비상계엄 사유로는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으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의 독재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부산과 마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박정희의 암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12.6 사태 이후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 사유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된 사건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서울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정치적 통제와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사유로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많은 정치인을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곧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광주에서의 비상계엄 하에 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사유로는 5.17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며 광주에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강경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며 계엄령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의 비상계엄의 특징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은 주로 국가의 안보 위기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비상계엄이 군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주요한 배경이 됩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전보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빛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